1월 30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의료기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은 29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인 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대처를 보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확진자가 거쳐간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진료를 언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됐을 때 실질적인 보상 원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확립돼야 일선 병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주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협은 최대집 회장 집무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우한 폐렴 사태가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현 시점에선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히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박능우 장관은 29일 국적만 가지고 입국자를 거르는 건 말이 안 된다. 국제법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청원도 등장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청원인 숫자는 5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입국 금지에 대한 의협 회장의 발언이 정치적이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전국의사총연합은 전문가 단체의 조언을 정치적 판단으로 치부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의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단체는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계는 우려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한약을 환자에게는 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도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을 환자에게 사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병원 응급실 방문을 삼가셔야 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9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서 응급실에는 중환자가 많아서 새로운 바이러스 노출에 치명적이라며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응급실 밖에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유무선으로 진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증상이 있던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의료진과 환자 186명이 감염돼서 28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고 있을까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803명의 봉직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4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과계 의사들은 주당 51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이들은 평균 71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우리나라 봉직이들이 당직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조를 통해서 합법적인 쟁의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